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또 잠시 뒤 2시부터는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하는데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 예결위가 오늘로 이제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결 소위를 열어서 본격적인 그 항목별로 예산 이제 삭감, 뭐 증액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작년과 달리 이제 올해는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뭐 과반수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정부 예산 편성안을 기조로 해서 일부 이제 야당의 어떤 그 요구를 이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되는 상황인데 12월 2일까지가 이제 법정 처리 시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원만히 잘 처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돼야 되겠죠. 네. 어떻게 예상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12월 2일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법으로 지켜놓은 거를, 법으로 정해놓은 거를 지키지 그렇습니다. 않는 것도 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잘 집행이 되려면 12월 2일까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늦어지면 늦어져서 예산 집행이 또 늦어지지 않겠어요? 정부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지금 경제 성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도 나오고 있고 시장도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비경제부처의 예산안 심사는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 논란이 되는 심사들만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냥 발목 잡기 하지 말고 네. 저는 정치적으로 또 이제 쪽지 예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뭐 쪽지 예산 집어넣어가지고 더 많이 따왔다고 프랜카드 걸고 현수 받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와 정부가 아니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능한 한 12월 2일 안에 예. 해결되길 바라고 민주당 아마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대한 국민의힘의 의견도 들으면서 함께 하겠지만 뭐 정말 목리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하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12월 2일 그 시한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야당에서는 일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좀 벼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예산 같은 것은 네. 내년도 정부가 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쓸 것을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건 맞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당과 야당 지금 득표율로 보면 50대 50입니다. 의석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를 앞두고 역대 정권에 보면은 선심성 예산을 많이 뿌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이 의석수가 비슷할 때 네. 어느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지 않을 때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국민의힘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합의하자 그리고 예산 삭감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역대 최대 적자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728조 예산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 보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26조 원이 있고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및 현금성 지원이 10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애초에 시정연설할 때부터 빚잔치 예산이고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다. 예. 그렇게 이미 주장하고 비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 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걸로 전용하자. 이렇게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여러 행태를 보면은 전혀 국민의힘과 지금 하나하나 다 격돌하면서도 결국은 민주당 뜻대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물론 지금 같으면 뭐 저도 대화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12월 2일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뭐 예산 증액 삭감 심사에 이제 돌입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가 상당히 이제 예산 심사에 중요한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잠시 뒤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죠. 그리고 오늘 한 50여 건의 여야 뭐 큰 그 쟁점이 없는 그 민생 법안 위주로 이제 처리를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주목하고 있는 이제 민생 법안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오늘 그 보고가 되면
27일에 이제 그거는 처리한다고 하죠. 네. 예. 그래서 그 상황까지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오늘 뭐 가결될 확률이 뭐 거의 뭐 오늘 확실하다고 표결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하는 하죠. 거하고 이제 네. 물리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오늘 올려서 이제 72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면 뭐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 추경호 지금 의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지금 저 체포영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본인은 표결에 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동의안 보고하고 나중에 들어가는 것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포기가 아니고 그냥 뭐 포기하든 안 하든 어쨌든 통과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만약 이제 오늘 보고되고 나서 표결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법 앞에 가서 예를 들면 사법부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정말로 심각한 저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인데 이런 혐의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국민의힘이 뭐 이 국민의힘을 해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란에 관련해서 어떤 임무를 했거나 아니면 역할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통과되는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게 저는 K스틸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철강산업들 때문에 상당히 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K스틸법을 오늘 통과를 시킬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제 부분 이런 27일. 27일 날 통과시킨다고요? 예. 어쨌든 그런 법안들이 올라와서 통과되는 과정들을 보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자동차 관리법이나 상생협력법 같은 것도 의미 있게 보는 비쟁점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가 돼서 경제 활력을 좀 불어넣고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산업적 부분도 그렇고 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 환경이나 국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 또 국회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또 의미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함께 통과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성호 부위원장님 오늘 본회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 오늘은 뭐 지금 항소 관련해서 네. 상당히 여당과 야당이 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폭이. 예. 그거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돼 있고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 주거 경제 분야 법안들 비쟁점 법안 54개 우선 처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건 지난번에 민노총에서 새벽 배송 금지 쿠팡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새벽 배송에 대해서는 저는 쿠팡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과로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라든가 노동 처우 현안을 개선하는 국회에서 하는 건 본질적인 민생 부분에서 가장 이것이 맞닿아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보고 있고 반도체 특별법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 신속 처리 안건을 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네.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여기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이제 처리한다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좀 더 얘기죠. 협의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K스틸법도 여당과 야당이 아직 합의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7일 날 예.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를 할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쟁점 법안이 결국은 지지층을 향한 그런 예산이 네. 쟁점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다 뭐 민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민생 법안 처리하는 것처럼 특히 지금 예산 관련해서 검찰 특활비를 그 예산 소위에서 20억 삭감하고 전체회에서 20.5억을 삭감하는 예. 이런 것들은 정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민생 법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열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항소 폭이 이제 파장이 이제 커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검찰 내부의 이제 집단 반발도 이제 확산되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일단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아마 이제 수리는 아직
되진 않았지만 뭐 오늘 내일 중에 아마 이제 수리가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퇴임식까지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항소 포기 파정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노만수 대행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책임만 이루어진 거다. 수사팀도 1차 수사, 2차 수사팀이 있던데 1차 수사팀은 사실은 의견이 좀 나눠진 것 같고요. 2차 수사팀이 이제 항소를 해야 한다고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 의견도 듣고 또 본인도 검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항소를 했을 때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 뭐 예를 들면 어느 재판이 끝나고 나면 변호사든 검사든 이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항소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2명은 원래 구형한 양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상태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이 형량을 보면 대체적으로 2분의 1 이상이 넘어가는 구형량보다 그 정도의 판단이 나왔다고 하면 선고가 나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걸 항소한다면 전혀 이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정치 쟁점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노만석 지금 그 대행이 본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졌다고 했으니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퇴임식에서도 어떤 퇴임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결정한 문제죠. 의견은 들을 수 있죠.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에 신중하게 처리해라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검찰에서 수사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의견이고 그걸 의견을 종합해서 본인이 직접적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항소하라 이렇게 했던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 왜 그게 압력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뭐 그건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본다면 그게 압력이라고 보지 않고요. 노만석 총장 대행이 본인의 어떤 결정 사항에 있어서 책임 있게 결정했으니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늘 그 예결위에서도 이제 정성호 장관이 나와서 관련된 이제 답변을 계속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사안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검찰은 기소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떤 범죄자를 색출을 해가지고 국가의 어떤 해가 되는 범죄자를 색출해서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공소를 유지해서 기소를 하고 기소를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 검찰의 목적인데 어떻게 이런 뭐 7,400억을 추징하게 될 검찰 구형을 해놓고 그것도 이 뇌물죄와 관련해서만 1심에서 428억만 인정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항소를 포기합니까? 이것은 검찰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무너졌고 이래서 검찰을 해체해야 되는구나. 물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했다고는 얘기했지만 밑에 검사들까지 다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급 검사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사퇴하라. 그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애초에 2022년 대장동 배임액이 4,446억 원이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7,400억을 1심에서 하고 그중에서 7,000억이 지금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검찰이 끝까지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직무유기했고 거기에 개입한 것이 법무부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소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모두가 누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 전제적으로 깔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 신중하라고 3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신중하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진수 법무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한테 대검에서 항소 포기를 하되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여러 가지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했고 그리고 노만석 직무대행은 마찬가지로 최근에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소 포기 지휘를 했다. 이런 것은 차관으로부터 몇 가지 선택지를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주겠다.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다 뒤집어 썼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산, 법무부 등을 고려해서 내 책임하에 결정을 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결정한 거죠.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결정한 그런 것이 됐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사퇴를 냈고 그다음에 퇴임식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말을 할지 네. 그것은 지금 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 상당히 이것이 앞으로 전국에 내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일단 법무부 차관의 말을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법무부 차관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 주장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압력을 넣었다는 게 법무부 차관하고 통화한 건 맞지 않습니까? 통화를 했죠. 네. 통화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얘기하고 의견을 전달했지. 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라라든지 아니면 네. 안 하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그런 드려요. 부분들은 좀 더 좀 진상을 좀 들여다봐야 그렇죠. 그건 이제 확인해야 되는 뭐 말들이 문제니까.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면 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검찰의 목적이 기소하는 거 맞죠? 공소 유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계속 몰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맞는 겁니까,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뭐 계속 몰고 가서 끝까지 가는 게 과연 검찰의 입장이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판단이 내려져서 판사가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네. 맞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게 그 무죄로 때린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형법으로는 뇌물죄에 대해서 추징을 했지만 예. 특정 경제강자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7,000원 몇백억이라고 검찰은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익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네. 또 하나 민사로 충분히 이건 지금도 추징이 가능한 상황이 그리고 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현재 네. 그걸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추징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 잠깐 하시고. 그러니까 예. 그 노만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몇 가지 선택지라고 얘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뭐 검찰수사법권은 앞으로 검찰 해체를 앞두고 검찰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그런 취지를 우리가 해석한 것이고 지금 이것이 왜 죄가 없습니까? 대장동은 그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에 성공한 사업이 아니고 저는 최대 나쁜 치적을 남긴 사업이라고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론 구형량에 비해 선고량이 높다고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5명 중 5명 중 2명만 징역 1년이 증가했고 김만배 같은 경우는 징역 12년에서 8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죄를 인정한 것이고 남욱도 마찬가지로 7년에서 4년으로 줄었습니다. 네. 정영학은 10년에서 5년으로 이제 줄인 그런 상태고 추징액도 총 7,800억에서 473억인지 428억인지 네. 그것은 좀 이제 저는 네. 잘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그 검찰 구형이 6,111억인데 김만배에 대해서 1심 선고는 428억만 떨어졌고 네. 그리고 남욱 같은 경우는 1,010억인데 검찰 구형은 제로입니다. 예. 그리고 정영학도 마찬가지로 646억인데 1심에서는 네. 제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항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검찰의 것이죠. 기소와 다르다고 해서 다 항소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판단을 받아보고 그 판단의 내용이 네. 나중에 항소를 했을 경우에 끝까지 달라질 하시고. 가능성이 네. 있을 때만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이 그게 사안은 아니기 뭐- 때문에 지금 항소를 안 하는 아니 거죠. 그런데 이제 공판부 검사들이 항소장을 들고 그리고 항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위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마지막에 막은 거 아닙니까? 5분 전에. 알겠습니다. 이 그것이 사안은 문제가 뭐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이 네. 또 있지 않을까 싶고요. 끝으로 김민기 원내대표가 이번에 이제 이른바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 검사들은 이게 탄핵을 통해서만 이제 파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그 검사 징계법을 이제 바꿔서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제 오늘 발의하겠다고 이제 밝혔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제 다음 수순이 이제 이 항소 포기에 이어서 이제 공소 취소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공소 취소를 방지하겠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검사 파면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검사 파면이라는 게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똑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검사는 뭐 특별한 공무원입니까? 아니 모든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징계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 징계가 돼야죠. 공무원 아니 검사도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예. 직종이 다를 뿐이지. 근데 검사만 특별하게 다르게 지금 징계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네. 뭐냐면 면직만 하게 돼. 최고가 면직이에요. 글쎄요. 해임이나 파면을 못 하게 돼요. 네. 파면을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자기들이 수사하고 나중에 잘못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아니 다른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공무원이 돼서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그 공무원의 해임이나 아니면 파면의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미국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검사들이 징계할 때는 해임, 변호사 자격 박탈,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예. 왜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냐고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잡자는 의지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 통과시켜서 검사도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이제 맞불을 놓을 예정이라고요. 글쎄요, 뭐 공소 취소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그리고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국민의힘에서 한다고 해도 법사위라든가 민주당에서 막힐 글쎄요. 수밖에 없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국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일방 주도로 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건 저는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예. 앞으로 5년 동안 이 법을 통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산업화 시대는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개발 독재라는 그런 말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민주당 그러나 지금 정치를 보면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와 평등적 가치를 가진 두 축이 가는 건데 일방적인 평등적 가치를 가진 소위 말해서 민주당 주도로 하는 입법이 네. 이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가다가 네. 결국은 국민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것은 제어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권력의 근본적인 확정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뭐 즉시 하지 않습니까? 이 뭐 검사 뭐 자동 해임 뭐 이런 것도 해임 파면 가능케 하는 이런 것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 네. 그런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된 권력을 다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적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제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